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자, 오늘은 B3하고, B스타, B 플러스. 자, 요 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DB의 인덱스 생성할 때 사용되는 트리들이에요.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 문제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인덱스 문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네, 그래서 이 인덱스를 생성할 때 데이터를 B 플러스 구조로 만들죠. B 플러스 트리 구조로 만들어서 데이터의 검색을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이 B트리예요. 자, 검색 트리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다 나오는데, 네, 강의를 한번 녹화했는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데 막 잘못했다고 설명을 해가지고 다시 해요. 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대요. 이건 지금 요 PPT는 한빛미디어에서 나온 책이에요. 한빛미디어의 쉽게 배우는 알고리즘이라는 책입니다. PPT가 예쁜 거 보니까 책도 잘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쓰셨더라고요. 이석호 교수님 책 시로 쓴 자료구조는 출판한 지 오래돼서 어렵다. 맞아요. 그 책만 가지고 공부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시로 쉽게 풀어쓴, 네, 이거 생능에서 나온 거 쉽게 풀어쓴 하고 시로 배우는 알고리즘, 이거 같이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먼저 보시고 시로 쓴 알고리즘을 보시면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C로 쉽게 풀어쓴 알고리즘에서 지난 2년간 출제가 됐죠. 네. 자료구조를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내다시피, 알고리즘도 거의 그대로 내다시피.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책을 강추하고요. 네, 사실은 뭐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출제위원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범위를 벗어나진 않는다. 네, 우리의 논리적 사고, 고등사고형 뭐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자료구조를 어떤 책이든 뭐 쉽게 배우는 알고리즘이든 C로 쉽게 풀어쓴이든 C로 쓴 자료구조든 어떤 책이든 내가 완벽하게 파악했다, 완전히 다 이해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네, 여기 목표. 목표 큰 의미는 없고요. 레드블랙은 제가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게 제가 하면 그냥 2, 3, 4로 바꿔 그려서 풀고 다시 그리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문제를 이렇게 뭐 얘가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레드 노드가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얘로 그리면 됩니다. 네. 어차피 레드블랙은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2, 3, 4로 그려가지고 그냥 풀고 2, 3, 4로 그려서 풀고 다시 레드블랙을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레드블랙 자체를 그 특성이랑 막 다 이해해서 그냥 하면 뭐 빨리빨리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조금 아깝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미친 듯이 했는데 안 나와봐.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네, 지금 여기가 키죠. 키라는 거, 기본키. 기본키 하나만 탐색하면 모든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키가 지금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고,
키를 찾았을 때 레코드, 튜플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하나의 어트리뷰트들이 쭉 필드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만약 인덱스를 생성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책 한번 보세요. 인덱스. 우리가 이제 기본 키로, 아이디를 이제 기본 키로, 너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를 딱 설정하는 순간, 얘를 가지고, 네, 인덱스를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디가 100만 개야. 100만 개면 100만 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애를 순차 탐색으로 찾는다. 엄청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래서 얘를 인덱스에 가서 찾습니다. 인덱스로 만들어 놓은 이런 트리에 가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고 그 위치가 여기 포인터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가서 딱 찾아오면 뭐 100만 개라고 해봐야 한 3번, 4번만 탐색하면 딱 찾을 수 있도록 세팅되는 게 인덱스고요. 이 인덱스를 만들 때 쓰는 게 B 스타, B 플러스 뭐 이런 트리들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DB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보통 저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서치 알고리즘은 여기 이제 줄줄줄 나옵니다. 네, 여기서 뭐 이진 탐색 다 나오나? 다 안 나옵니다. 여기 비트리 나오고요. 레드블랙 나오는데 레드블랙은 패스할 예정입니다. 자, 순차 탐색이에요. 순차 탐색은 시퀀셜 서치라고 얘기하죠. 자, 요런 코드들은 여기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만. 네. 자, 자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가 K를 찾고 싶습니다. 서치 함수를, 자, 시퀀스 서치를 부르면, 자, i는 1부터 찾게 되는데, n 플러스 1.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까지 돌기 때문에 i는 최대 n까지 돌죠. 1부터 n까지 탐색을 하는데, 자, 들어있는 값, a에 i에 있는 키하고 k가 다르면, i를 증가시켜라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 저 구조체가 배열로 되어 있는데 내가 찾고 싶은 값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찾겠죠? 여기 찾아.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찾는데, 자, i는 n보다는 작으니까 계속 증가하겠지만 키 값이 다르죠? 다르면 i가 계속 증가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키 값과 같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false가 돼서 이 조건을 탈출하고 나와서 return i 하게 되죠. 그쵸? 자, 요런 부분은 되게 뭐 시험 진행도 좋습니다. 뭐 문제 생길 것도 없고 쓰긴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한번 봐둔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네, 이렇게 while문 한 줄로 쓰는 건데 되게 간단하게 문제가 좋은 문제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이제 아까는 배열에서 찾는 거고, 여기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서 찾는 거가 나왔네요. 자, T. 자, 자, 이런 거는 있잖아요. 몇 개만 그리면 돼요. 한 4개. 4개나 5개. 제가 이렇게 카페에 가끔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 그림 하나만 그리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막 코드만 보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예. 쉬운 방법인데 자꾸 어려운 방법을 그렇게 찾아서 고민하고 막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코드만 갖고 하지 마시고요. 그림 몇 개 그리세요 그냥. 예. 4개, 5개 뭐 이렇게 그려놓고 찾으면 되잖아요. 자, 헤더 포인터가 있어요. 헤더 포인터가 있고, 자, 헤더의 링크, 헤드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얘가 헤드의 링크가 되겠죠. 이렇게 헤드의 링크를 t에다 넣으니까 t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자, t가 널이 아니고 t에 있는 키값하고 k가 같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라 이 얘기죠. t는 t의 링크니까 t가 t의 링크로 가면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라 이런 의미예요. 항상 코드는 의미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의미를 부여해 놓으면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란 얘기구나. 이러면 어떤 코드를 여러분이 보더라도 t는 t의 링크, 다음 링크를 얘기하는 거구나. 다음 노드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헷갈릴 일도 없고 막 맨번 찾아갈 일도 없고, 그쵸? 그러면 얘는 언제 넘어가냐, 언제까지 가냐,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찾은 키 값을 찾거나, 찾으면 나가죠, 이게 폴스가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지났거나, 마지막 도착하고 키가 다르면 넘어가니까 마지막은 여기 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t가 얘가 읽혔다가 얘가 읽혔는데 여기서도 키가 안 맞아. 그러면 t는 t의 링크, 그러면 이때 t가 널이 돼버리죠. 그러면 t가 널이 아니면 링크로 넘어가는 건데 t가 널이 되니까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리턴되는 애는 널이 리턴되는 거예요. 널. 그럼 이제 받는 쪽에서는 if t가 널이 아니면 프린트하고, 그렇지 않으면 탐색 실패라고 출력해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요런 거. 자, 순차 탐색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배열로 할 수 있고, 링크드 리스트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서치예요. 바이너리 서치는 반씩 잘라가면서 하는 거죠. 이만큼 있는데, 처음에 미드 값. 자, 얘가 로우, 여기가 하이. 그 다음에 탐색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이하고 로우의 중간값부터 합니다. 중간값이 키하고 맞으면, 내가 찾는 값이라면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값이 내가 찾는 키보다 크다. 그러면 이쪽 중간값 왼쪽을 탐색하고, 이 키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보다 작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은 이 키값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의 오른쪽을 탐색하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자, 왼쪽을 탐색하려면 하이를 끌고 내려오면 됩니다. 오른쪽을 탐색하려면 이 로우를 끌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렬된 레코드에서만 쓰는 겁니다. 앞에 봤던 순차 탐색은 언제 씁니까?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탐색할 때 쓰는 거예요.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차로 탐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렬이 돼버리면 이렇게 잘라가면 탐색할 수 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진 탐색이죠. 이진 탐색은 반씩 나눠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우는 1이고 하이는 n이에요. 그 로우하고 하이하고 비교했을 때 이 조건이 맞을 때까지만 합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0을 리턴하죠. 실패. 그러니까 얘가 실행됐다. 지금 제일 밑에 얘가 실행됐다는 얘기는 탐색 실패란 얘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로우하고 하이하고 더해서 2분의 2로 나눕니다. 그럼 미드가 나오죠. 일단 보통 이걸 먼저 비교하는데, 자, 미드의 키값이 k보다 크다면, 내가 찾는 값보다 크다면 정렬되어 있는데, 자, 다시 읽어볼까요?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이 미드의 키값이 내가 찾는 것보다 크다. 그럼 내가 찾는 값은 이 미드의 왼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하이를 끌고 내려옵니다. 근데 어차피 미드는 비교했으니까 미드 빼기 1, 로우부터 미드 빼기 1까지만 비교하면 되겠죠. 이렇게. 네. 만약에 여기 시험에 나오면 이건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수준이 있으니까 이건 안 나오겠지만, 네. 자, 그럼 반대로 키 값이 미드 값보다 크다 하면 로우를 끌고 올라가죠. 로우는 미드 플러스 1, 그래서 여기 있던 로우가 이제 여기로 가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탐색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k하고 미드하고 값이 같다면 리턴합니다. 미드 인덱스를 리턴해 주게 되죠. 자, 그래서 얘는 한 번 갈 때마다 반씩 잘라지죠. 반 잘리고, 반 잘리고, 반 잘리고, 반 잘리고, 이렇게 잘리기 때문에 로그 n이 되죠. 로그 n이란 얘기는 로그 2의 n이란 얘기예요. 네, 이래서 3 이렇게 하면 2의 3승은 8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8개면 3번만 탐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네. 이건 또 수학이 좀 딸리면 어렵습니다. 네. 자,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특징들을 보면 뭐 이거 뭐 네, 읽어보십시오. 자, BSTA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10을 찾아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탐색해서 찾네요. 세 번 비교해보니까 10이 맞나? 아니네. 작으니까 왼쪽, 작으니까 왼쪽. 아, 찾았다. 이렇게 되죠. 자, 이쪽은 10이 맞나? 아니네. 작으니까 왼쪽, 작으니까 왼쪽, 작으니까 왼쪽, 작으니까. 네, 다음 찾았다. 이렇게 네 번, 세 번. 자, 이래서 균형 트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BST로 찾기, 이제 트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찾아보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사양 트리가 만들어져 버리면, 탐색이 오래 걸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보면 어떨까? 그래서 균형 트리가 나오는, 밸런스드 트리가 나오는데, 이 밸런스드 트리가 여러분 뭐 AVL, 그 다음에 뭐 레드블랙, 23 트리, 234 트리, B 트리,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균형을 맞춘 트리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서브 트리라는 건 뭐, 자, 얘가 부모인데, 얘를 딱 루트를 띡 자르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나눠지죠. 서브 트리. 그래서 서브 트리는 이제 여기 보통 트리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서 트리를 다 그리지 않고 그냥 삼각형으로 하면 서브 트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ST에서 탐색은 이거는 뭐, 자, 이렇게 있으면 왔을 때 이 키가 맞으면 리턴하면 되고요. 자, 요 닐이라는 얘기는 이거 레드블랙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레드블랙에서 나오는 리프 노드. 실제 데이터가 있는 노드가 아니고, 네, 실제 데이터가 있는 노드의 마지막 끝에 이렇게 닐이라고 해서 널 노드가 리프가 붙어 있다고, 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t가 널이거나 키를 갖고 있으면 리턴 t 해라. 자, 키 값을 찾았으면 리턴 t 하라는 얘기는, 자, 찾았어. 여기에 키가 있어요. 그럼 얘의 포인트를 리턴하는 거죠. 배열로 되어 있네요. 인덱스를 리턴하는 거죠. 근데 널이야. 그럼 널을 리턴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문제가 있는 코드는 아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가 현재 도착한 노드보다 작으면 현재 노드의 왼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죠?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가 현재 노드보다 크면 걔의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자, 내가 35를 찾고 싶어요. 왔어. 30보다는 크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40보다는 작네.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키가 트리에 있는 키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가 작으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x가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검색에서 재계적 관점으로 보면 뭐 재계적 관점으로,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이런 인서트네요. 삽입하는 거는, 삽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위치를 찾아야겠죠. 너를 찾으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다. 50, 40, 30, 20. 자, 35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찾습니다. 현재 트리의 키와 내 키 값. 내가 작네요. 어느 쪽으로 가요? 레프트로 갑니다. 트리 인서트에 레프트로 보내요. 레프트. 내려왔어요. 그럼 또 똑같이 키보다 내가 작네요. 또 어디로 가요? 레프트. 이번에는 키보다 내가 크죠? 그러니까 어디? 라이트. 라이트로 갔는데 얘가 얼날이 없어요. 자, 라이트로 불러서 가니까 다시 가겠죠? 갔는데 t가 닐이야.
넣을 값이에요. 어떻게?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R은 뉴노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35를 넣어서 얘를 여기다가 붙여. 이렇게 붙이는 거죠. 붙이고 리턴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삽입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지금, 이제 오늘이 6월 1일이네요. 5월 마지막 날이 지났네. 자, 6월 1일인데, 다른 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걸 모르시면 안 되죠. 공부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아직도 이걸 모르신다면 공부를 10배 하셔야 됩니다. 삭제는 그냥 삭제합니다. 자, 이 트리에서, 여러분, 이 트리에서 삽입이나 삭제할 때 헷갈리지만, 중요한 걸 하나를 기억하시면 크게 헷갈리지 않아요. 트리에 기본 규칙 있죠? 기본 규칙. BST의 기본 규칙은 뭐예요? 왼쪽은 작고 오른쪽은 크다예요. 그죠? 이 기본 규칙을 깨지 않으면서 만들면 됩니다. 내가 트리를 그렸는데 기본 규칙에서 어긋나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것만 맞으면 맞아요. 자, 딜리트도 보세요. 자, 리프일 때는 그냥 버리면 되고요. 자식이 하나 있으면 그냥 자식을 땡겨 올려오면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죠.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식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18을 지워요. 그냥 지우면 돼요. 30을 지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우면 되죠. 그냥 근데 지우고 말면 얘하고 얘가 끊어지니, 여기 28하고 48이 끊어지니까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근데 자, 48을 지운다고 생각해보세요. 48. 여기서 48을 지워요. 48을 지워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이때 38을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38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요. 50이 올라오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36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36이 올라오면 왼쪽은 다 36보다 작은 애가 와야 되죠? 근데 여기 38이 와 있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얘가 조금 안 좋긴 한데 뒤에 좋은 얘가 있을 겁니다. 네, 보면 자, 여기 좋은 얘가 있네요. 자, 30을 지운다고 생각해 보면 30을 삭제하면 38이 그냥 와도 되네요. 자, 자, 이 BST리에서 삭제할 때,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보세요. 자식이 2개잖아요. 자식이 하나일 땐 상관없고, 자식 없으면 상관없고, 자식이 2개일 때는, 자, 이쪽은 작아야 되고, 이쪽은 커야 되는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이 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은 왼쪽 왼쪽 자식 중에 누가 올라와야 돼? 가장 큰 놈이 여기 올라와야 돼요. 왼쪽 자식 중에 가장 큰 놈이 올라와야 지금 이제 트리가 이렇게 2단계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45가 있고 여기 40이 있고 여기 43이 있어요. 자,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45를 지우면 40이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40이 올라가면 43 때문에 문제가 되죠. 40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40이 올라가면 43을 이쪽에서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40이 올라간다 하면 43을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왜냐면 이쪽은 다 4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삭제될 때 왼쪽 트리에서 가장 큰 값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43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 지우면 되죠. 그럼 오른쪽에서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가야 되겠어요? 가장 작은 값이 올라가야 돼요. 가장 작은 값. 그래서 여기 알고리즘이 보세요. 자, 자식이 없으면 그냥 지우란 얘기야. 그냥 지워. 너를 리턴한다. 얘기고.
자, 요거 두 개는 자식이 하나일 때예요. 네, 왼쪽은 널이고 오른쪽은 널이 아닐 때. 그럼 오른쪽 자식을 보내고, 왼쪽은 널이 아니고 오른쪽은 널일 때 왼쪽 자식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양쪽이 다 있을 때 얘기죠. 양쪽이 다 있을 때. 왼쪽이 널이 아니면 왼쪽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야 돼요. 아니다. 자, 이 오른쪽을 찾았네요. 얘는. 자, 보세요. S는 right를 넣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트리가 이렇게 있을 때 방법은 두 개라 그랬어요. 왼쪽 중에 가장 큰 값이거나 오른쪽 중에 제일 작은 값. 그 왼쪽 중에 제일 큰 값을 찾으려면 왼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최대 오른쪽에 있는 애. 그죠? 자, 오른쪽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려면 오른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무조건 왼쪽에 있는 값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자, 지금 같은 경우 오른쪽에서 있는 값을 찾으려고 해요. 그 오른쪽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Y문에서 오른쪽에 가장 왼쪽을 찾는 거예요. 이 Y문을 돌면서 왼쪽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작은 값을 찾기 위해서 찾아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개념적으로 알면 이 코드를 보실 때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이 코드는 그렇게 쉽게 쓴 코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개념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코드를 써라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코드를 써라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만약에 여기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원리적으로 보면, 원리를 알고 보면 훨씬 이해가 쉽죠. 아, 오른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왼쪽이 널이 아니면 S를 페어런트로 놓고 얘의 왼쪽 자식을 S에 넣고 또 돌아. 그 왼쪽 자식이 또 널이 아니면 다시 현재 S를 페어런트에 넣고 또 왼쪽 계속 왼쪽을 내려가는 거예요. 왼쪽을 내려가서 가장 작은 왼쪽 값을 찾아오는 거죠. 가장 작은 왼쪽 값.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또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연결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이런 거죠. 자, 네, 오른쪽 지금 얘를 삭제해야 돼요. 누구랑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데 얘를 삭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오른쪽 노드에서 가장 작은 애는 얘예요. 그죠? 그 내가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에서 얘를 찾았어. 제일 작은 값을. 얘를 여기로 끌어올릴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놈의 오른쪽 자식을 여기로 갖다 붙여야 되죠. 이렇게. 그쵸? 밑에 서브트리가 있으면 같이 와서 붙어야 되는 과정이 요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R을 리턴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BST를 이해하시고요. 레드블랙은, 네. 이 특징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 레드블랙이 지금 이 PT에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레드블랙은, 네, 제가 공부를 안 해본 파트라 그렇게 눈에 확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는데 레드블랙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특징만 알고 계시고요. 그냥 2, 3, 4를 푸세요.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네. 2, 3, 4는 트리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레드블랙은 어떤 경우에는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3개가 나올 수 있고 약간 모양의 차이가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약간 다르죠. 자, 모든 노드는 레드나 블랙이다. 당연하죠. 레드 블랙이니까. 자, 루트는 무조건 블랙이어야 되고요. 자, 모든 리프는 블랙인데 이 리프라는 게 아까 요거예요. 요거 여기 요거 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자, 요게 리프인데요. 실제 구현하면 이렇게 구현해요. 리프 노드, 닐 노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을 다 여기랑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구현할 땐 이렇게 구현을 처리하고요. 네, 우리가 그냥 이론상 볼 때는 지금 B 그림처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리프 노드는 블랙이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자, 노드가 레드면 자식은 반드시 블랙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레드인데 바로 밑에 레드가 못 온다는 얘기예요. 레드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루트 노드에서 이미 노드로 갈 때 만나는 블랙 노드 수는 모두 같다. 그래서 여기서 리프 노드는 일반적인 리프가 아니고 닐. 이게 요 L이 리프예요. 얘가 리프인데 NI가 뭔지 모르겠어요. 널인 리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특징을 이해하시고 연산을 몇 가지 이해하시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굳이 자 얘를 이거 뭐야? 이거 제가 설명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2, 3, 4 트리를 바이너리 트리, 이진 트리로 그린 게 레드블랙이에요. 근데 얘를 그리면 보세요. 20, 10, 24, 얘에 25, 29, 그 다음에 22, 17, 5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그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10하고 20하고 24는 같은 방에 있는 애들이고 25, 29 같은 방에 있잖아요. 그쵸? 같은 방에 있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알 수가 없죠. 같은 방에 있는지. 그래서 이제 같은 방에 있는 애들을 레드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애와 같은 방에 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노드를 빨갛게 하기도 하고 여기 가는 길을 두껍게 표시하기도 해요. 이렇게 레드. 자 그러면 20, 10, 24가 같은 방에 있다 이런 표시예요. 25, 29도 같은 방에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두껍게 표시해 놓으면 그러면 얘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세 개가 같은 방이구나. 그럼 같은 방에 있으면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10의 오른쪽에 5, 왼쪽에 17, 24, 22 이쪽에 25인데 25랑 29랑 같은 방에 있으니까 29.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얘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면 레드블랙이 되고요. 이렇게 그리면 2, 3, 4가 되고요. 이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레드블랙이 주어졌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 진짜 나왔다. 레드블랙이 주어지면 2, 3, 4로 그리고 삽입삭제 하세요. 여기서 한 다음에 다시 레드블랙으로 그리면 되지. 그린 다음에 노드 누가 레드냐 쉽잖아요. 네. 자, 그럼 레드블랙은 결국 이진 트리인데 이진 트리예요. 이진 트리. 그래서 이진 트리 조건에 맞도록 값이 들어가야 되고요. 값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들어갈 때 색상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BST에서 삽입과 같다. 삽입된 노드가 삽입된 후에 노드는 레드로 칠한다. 만약 X의 부모 노드를 P의 색상이 블랙이면 문제가 없지만 여기는 문제가 없죠. 삽입된 애는 무조건 레드라 그랬으니까. 자, 얘가 블랙인데 X가 들어왔어요. 레드가 됐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빨간색인데 자식이 들어왔어요. 근데 빨간색이잖아.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거죠. 레드 연속해서 올 수 없으니까요. 이럴 때 해결하죠. 네, 해결합니다. 어떻게? 케이스. 자, 네, 이렇게 복잡합니다. 네, 밀어 올리고 네, 이렇게 하고 합치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P가 레드란 얘기는 얘랑 얘가 같은 방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P하고 P2가 같은 방에 있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레드가 온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여기가 X가 레드라는 얘기는 X하고 P하고 같은 방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갈라지거나 이렇게 어떤 연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케이스 1은 S가 레드일 때, 케이스 2는 S가 블랙일 때. 케이스 1, S가 레드일 때. 자, 얘도 레드, P도 레드고 S로 레드인데 X가 들어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좌우 좌식이 X면, 레드면 두 개를 합쳐서 얘가 레드가 돼요. 그리고 얘는 블랙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이 여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P2도 누구랑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얘가 레드였어. 근데 띵띵 하면서 얘가 이렇게 P2가 레드가 돼서 이전에 있는 애하고 또 레드 겹친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는 리커시브로 풀어라. 그럼 얘도 지금처럼 같은 방법으로 풀어라 그 얘기고요. 자, S2가 블랙인 경우, S가 블랙인 경우, 블랙이면서 X가 오른쪽 자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네, 뭐래? 이거, 목자바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풀으란 얘기야?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얘 레드로 올리나? 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케이스 2-2로. 이렇게 한 다음에 케이스 2-2로 가라고. 자, 케이스 2-2는 이렇게 됐은 경우. 이렇게 된 경우 돌려라 이거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돌려서 X가 1, 2 오고 P2가 내려가고 P가 1, 2 오고 P는 레드. 그러면 얘도 레드 이렇게 됩니다. 그럼 S 블랙 이렇게. 자, 여기 2 케이스에서도 보면 P가 올라가고 P2가 내려가면서 레드가 되고 X 레드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Y는 P의 오른쪽에 있던 애니까 이쪽으로 돼서 P2의 왼쪽으로 내려오면 이진트리 바꾸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구나. 저도 몇 번만 하면 레드 블랙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레드 블랙에서 삭제 노드가 레드면 상관없고 블랙이라도 유일한 자식이 레드면 상관없고 이렇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냥 2, 3, 4로 푸십시오. 2, 3, 4로 굳이 이 고생을 합니까? 아유. 네, P를 삭제해야 되는데 P가 블랙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니 모릅니다. 자, 저 모르겠어요. 자, 공부하세요. 네. 비트리 보겠습니다. 비트리. 자, 비트리는 디스크 접근 단위 블록. 디스크에 한 번 접근하는 이제 수십만 명령어 처리 시간과 맞먹는다. 그러니까 디스크에 한 번 접근하는 시간은 CPU 입장에서 수십만 개의 컴퓨터 명령어를 처리하는 시간하고 맞먹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디스크에 최소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뭔가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막 찾는다면 디스크의 데이터를 순차 탐색한다면 컴퓨터는 CPU 입장에서는 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바빠. 네, 여기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트리를 만들었다. 비트리는 인덱스를 생성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죠. 네, 요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요게 아주 설명 잘 된 그림이에요. 자, 비트를 이렇게 그렸어요. 우리가 뭐 시험 볼 때는 뭐 차수가 5, 4, 뭐 이런 것만 하지만 비트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차수가 1000이야. 네. 그러면 1000개의 키를 갖고 있어요. 1개. 그럼 1000개의 키를 갖고 있고 포인터는 1001개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하나 가면
그래서 1 하고 가면 여기에 1000개가 붙어 있고, 여기 1000개가 붙어 있고, 여기 1000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딱 2번 지나가면 100만 개예요. 3번 지나가면 얼마냐? 100만, 1000만억, 10억 개네요. 그럼 3단계만 거치면 10억 개를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죠. 엄청나. 우리 주민등록번호 검색할 때 보세요. 주민등록 5,5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순차 탐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진 탐색에도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숫자 0인 애들, 1인 애들, 2인 애들, 3인 애들, 4. 그리고 1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 0, 1, 2, 3, 4, 9까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3번만 탐색하면 돼요. 13번. 물론, 13번이 뭐 적은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하는 게 비트리예요, 비트리. 그래서 인덱스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억세스 횟수를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높이를 낮추면서, 네, 하는 거다. 네, 비트리입니다. 자, 비트리는 최소, 요 m은요, 포인터 개수예요. 자식을 가질 수 있는 포인터 개수. 네. 그래서 최대 m개의 서브트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 최소 2분의 m개의 서브트리를 가져야 한다. 이 조건이에요. 최소 2분의 m개를 가져야 한다. 적어도 반 이상의 키값으로 채워지도록 한다. 따라서 서브트리가 없는 노드는 발생하지 않고, 키값이 가능한 효율적인 서브트리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 자, 루트 노드는 최소 2개의 서브트리를 가져야 한다. 단, 트리에 루트만 있는 경우는 서브트리는 없다. 그냥 값이 2개 입력됐어. 그러면 서브트리는 없죠. 네. 리프 노드는 같은 레벨에 있고요. 모든 리프는 루트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므로 어느 리프를 탐색하든 처리 횟수는 같도록 한다. 리프의 키는 최소 2분의 m개 마이너스 1. 이건 당연하죠. 왜냐면 리프노드, 네. 2분의 m-1개에서 m-1개를 갖는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다진 서치 트리가 B트리예요. 다진 서치 트리. 네, 우리가 이진 트리 그럼 2개, 이렇게 2개잖아요. 다진,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마늘 따자. B트리는 균형 잡힌 서치 트리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루트를 제외하고 모든 노드는 2분의 K에서 K개의 키를 갖는다. 같은 깊이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자, 삽입 보십시오. 삽입. 자, X를 삽입할 리프노드 R을 찾는다. R. X를 R에 삽입한다. 집어넣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그러면 클리어한다. 그죠? 오버플로우는 어떻게 클리어하느냐? 형제 노드 중에 여유 노드가 있으면 줍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다른 차가 약간 달라요. 일단 비트리의 삽입은 요걸 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으면 빌려주는 거는 비스타에서 하고요. 이제 비스타 같은 경우는 비트리가 이제 분할 스필릿하는 분할 합병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이렇게 빌려주고 넘겨받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비트리는 이거를 지금 이 책에서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분할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만 희한하게 이렇게 넘긴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책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트리에서 삽입할 때는 넘어가지 않고 보통은 그냥 분할하고요. 그다음에 삭제할 때는 넘겨받긴 합니다. 삭제할 때는 넘겨받긴 하는데 삭제하고 나서 언더플로우하고 발생하면 바로 합병하지 않고 넘겨받을 수 있으면 넘겨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비트리나 얘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오버플로우 발생 시에 자식에게 넘겨라 뭐 아니면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책에서는 여유가 있으면 넘겨준다고 돼 있고
자, 둘로 분할하고 가운데 키를 넘겨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한다 이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게 헷갈릴 건 아니고요. 비트리가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알고리즘에 따라 다른 건지 이거를 한번 보셔야겠어요. 근데 지금 다른 책들은 삽입할 때 넘겨준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 책만 지금 삽입할 때 옆에 형제, 좌우에 있는 형제 중에 여유가 있으면 넘겨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비스타의 일입니다. 비스타 트리가 이렇게 비트리가 너무 이제 분할만 하니까, 분할 합병이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옆에 형제에게 넘겨 주고받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요거 여러분 책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삽입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9 집어넣어요. 지금 여기 데이터가 5개까지 지금 들어가 있죠. 6개 되면 아마 갈라질 것 같아요. 9, 그 다음에 31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어요. 5를 집어넣으면 지금 데이터 6개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가릅니다. 원래는 갈라요. 이걸 갈라서 1, 2, 3, 4가 올라가서, 다른 책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4, 7, 13 이렇게 하고 4 앞에 1, 2, 3, 그 다음에 4 뒤에 5, 6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6을 옆으로 넘기는 걸로 돼 있죠. 요거는 지금 이렇게 넘기는 건 비스타에서 해요. 비스타에서는 이렇게 분할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만 딱 분할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게 분할해서 막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벌어지면 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엔간하면 분할 합병을 안 하는 쪽으로 서로 주고받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비트리 같은 경우는 그냥 분할하는 게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위에처럼 분할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러니까 이제 비스타를 같이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겨받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6을 그냥 바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여기 7보다 큰 애들이 모여야 되는 이 자리에 6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넘겨줄 때는 이렇게 넘겨주진 않고요. 자, 루트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6이 루트로 올라가고 7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6이 올라가 있고 7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버플로우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39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39가 여기 들어오면, 자, 39가 들어왔어요. 39가 들어왔는데 형제 노드라고 하는 건 여기 멀리 있는 얘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 좌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39 들어오면 얘 같은 경우는 왼쪽밖에 없어요. 근데 왼쪽도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죠.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분할한다 이거죠. 그럼 39가 들어왔으니까 분할합니다. 그러면 보통 분할할 때 어떻게 분할하느냐, 이렇게 해서 반 똑 잘라 가지고요 큰 값을 올려요. 그래서 40이 올라가고 39,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여기도 나눌 때도 그렇게 나눴죠. 1, 2, 3, 4, 5, 6 중에서 반 똑 잘라 가지고 큰 값을 올리는 거죠. 네. 제일 큰 값 말고요. 네. 큰 애들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 35가 쭉 들어오면 36 들어와서 이렇게 쭉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32가 들어오면 32가 여기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도 분할해야 되겠죠. 잘라서 지금 좌우가 다 찼으니까 31이 올라가죠. 31이 올라가면 여기도 꽉 찼죠? 그럼 반독 잘라서 31이 위로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31을 또 위로 올려서 반독 똑똑 자릅니다. 자, 지금 막 이렇게 잘려나가는 요거는 비틀이에요. 네. 근데 아까처럼 넘겨 주고받고를 하는 거는 비스타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스타 트리를 만든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할 합병을 줄이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어떤 트리,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트리 삭제를 보시면, 삭제는 V가 리프가 아니면 X의 직후 원소, 나보다 하나 큰 값.
직후원소 y를 가진 리프를 찾아가지고 x하고 y를 바꿔요. 네? 나보다 1 큰 값. 그러니까 부모에서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밑에 있는 애를 갖고 오고 나를 맞바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를 지워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언더플로어가 발생했다? 그럼 언더플로어를 해결해야죠. 언더플로어 해결하는 방법은 여유분의 노드에서 키를 받아오거나 넘겨받거나 합병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합병을 하고 근데 비트리에서 넘겨받기는 합니다. 넘겨받기. 자, 7 삭제하면 그냥 지우면 되죠. 자, 4를 삭제하면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직후에 있는 애를 올리고 4를 내려서 삭제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직후에 있는 애가 올라가고 4가 내려온 다음에 삭제했더니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언더플로어죠. 언더플로어가 발생했어요?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넘겨받기 합니다. 그럼 3이 올라가고 5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합병 재분배. 네, 다른 거 보니까 이제 비트리는 넘겨받기는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만약에 나왔다. 나는 넘겨받기로 했는데 뭐 학원 가다바는 그냥 합병하는 거더라.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올해처럼 시험 문제가 길어지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다 주는 거죠. 그 읽느라고 바빠서. 근데 기본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거기만 찾으면 돼요. 삭제할 때 뭐 유의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9를 삭제하면 9 삭제하면 여기 또 언더플로어가 발생하죠. 근데 이걸 넘겨받을 수가 없죠. 받으면 여기도 언더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내 형제랑 이렇게 다 묶어요. 이때 일어나는 게 합병입니다. 이렇게 두 개만 묶을 수 없잖아요. 부모까지 싹 묶어서 이렇게 합칩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여기가 또 언더가 일어났죠. 그럼 어떻게? 나도 부모 형제를 다 합쳐서 이렇게 합칩니다. 그렇게 합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머지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B 플러스 트리도 이런 보조연산을 줄였고, B 스타 트리도 줄였고, 그 B 스타는, 자, 보세요. 아니요. 좀 이따 다른 걸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57페이지 끝났네요. 자, B 트리는 그래서 그냥 2, 3, 4 트리의 확장이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확장인데, 최소 2분의 1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네, 2분의 1은 채워져야 돼. 분할할 때도 2분의 1만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분할이 자주 일어나요. 비스타는 3분의 1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잘 안 일어나요. 그 얘기를 잠시만요. 여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 한비 측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요 M1 트리가 좀 전에 얘기한 거고요. 요 예제가 이제 구글 뒤져보면 요 그림이 나와요. 요 그림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차수가 좀 낮긴 하죠. 3차긴 한데, 이제 비트리를 이걸로 예제를 이렇게 해놨어요. 네. 잘 돼 있는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주 완전히 empty한 상태. 초기 상태에서 데이터를 하나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AGFB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K를 집어넣었어요. K를 집어넣으면 집어넣고 분할한다 그랬죠, 아까. 집어넣고 분할합니다. 가운데 값 올려서 분할하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채워지고 J가 들어오면 F보다 크니까 여기 들어오겠죠, J.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찾네, 옆으로 넘겨줘야지 이러는데 원래 비트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분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할 H가 올라가서 여기 뭐야 H가 아니지, J가 여기가 아니네요. J가 GHIJ, J가 여기죠. 그 J가 올라가서 이렇게 또 잘라서 두 개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ESIR을 쫘라락 입력합니다. 여기서 X를 입력하면, 여기서 X 입력하면, X 입력했더니, 누가 올라가요? R이 올라가네요. R이 올라가서 또 얘랑 얘를 가르죠? 그래서 쭉 찢어졌어요. 네.
자, 이게 몇 차일까? 자식이 4개니까, 자식의 데이터가 4개니까 부모도 데이터가 4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표시만 안 돼 있는 거지. 네, 계속 하나씩 늘어나네요. 네. X 넣고. 자, 그 다음에 CLMTU를 집어넣습니다. CLM, M은 있는데? N이네, N. NTU. 고쳐놔야 되겠네요. 또 요거 받아서 보시는 분들이 또 헷갈리실 수도 있죠. 이거 왜 또 있어? 자, NTU, TU. 자, SCL, N, L, N, STUX. 어디가 걸러진 거야? D에 여기 C가 들어갔구나. A, B, C. 자, C가 들어가니까 A, B하고 D가 갈라지고 C가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서 P를 집어넣어 보면 P, O, P, Q, R, P, Q, R, S. P가 여기 들어가네요. P가 여기 들어가니까 M이 올라가죠. M이 올라가서 M이 여기 오네요. 그럼 누가 올라가요? J가 올라가요. J가 올라가고 요거 2개, 요거 2개 이렇게 갈라지겠네요. 네. 갈라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네, 이런 비트리는 빌려주고 받고를 잘 안 합니다. 자, 알고리즘 빈 공간이 있으면 단순히 삽입하고요. 없으면 이게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다른 걸 찾아보니까 뭐 무슨 컴퓨터 학원에서 강의한 것도 보니까 거기에서 쓰는 거는 또 주고받고를 또 했어요. 삭제할 때. 삽입할 때는 그냥 분할하고. 그래서 한빛미디어 책이 삽입이 약간 이상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스타는, 자, B트리의 단점은 분할, 재분배, 합병 연산이 빈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드가 절반 정도만 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인데, 이걸 개선한 게 B스타 트리. 얘는 오버플로 발생 시에 스플릿 대신에 형제 노드에 재분배를 하고요. 모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분할합니다. 그래서 각 노드는 3분의 2 정도가 채워진다. 네,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그림을 겁나 복잡하게 그렸어요. 이게 이제 B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B트리 얘기하는 건데 너무 복잡하게 그렸죠? 복잡하게 그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네. 자, B트리의 경우는 24를 집어넣으면 가르죠? 24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뭐야? 아닌데? 자, 24를 집어넣으면 24 집어넣으면 22가 올라가고, 그쵸? 이렇게 갈라지죠? 네. 근데 자, B스타는 재분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재분배. 그 24를 집어넣으면 그냥 옆으로 주면 되는데 재분배합니다. 자, 전체를 다 깔아요. 키까지 위에 부모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깝니다. 깔고 가운데 있는 애를 부모, 얘, 왼쪽 오른쪽 가릅니다. 이러면 재분배만 하는 거, 노드를 새로 만들거나 막 뭐 이렇게 막 위로 막 연속적으로 분할하거나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값만 새로 집어넣는 거예요. 위치만 새로 잡아서. 그러니까 노드를 새로 만들거나 뭘 찾거나 막 이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짧게 걸리죠. 네, 이게 재분배입니다. 자, 두 형제가 가득 찬 경우 가릅니다. 가르는데 3분의 2는 차야 된다. 3분의 2에 n-1이에요.
얘는 3분의 2에 n-1에 곱하기 2 한 거예요. 네, n-m 플러스 1을 한 거죠. 수식적으로 보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냥 3으로 나눠가지고요. 네. 적당히 분배하면 됩니다. 3개 되면. 개념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얘를 재분배하면 다 묶어서 쫙 놓고 구한 알파 값, 베타 값.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1. 11. 포인터가 11이에요. 이게 2의 m이 11이에요. m이 5. 3분의 2에 m-1. 그러면 4. 8. 3은 2.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여기 끝에가 이 m이잖아요. m. 마지막이 2m이에요. 2m.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m이 아까 제가 얘기하기로 저거라 그랬죠. 자식을 가리키는 포인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 포인터를 얘기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파 값을 구하면 지금 여기서 구하면 지금 얘가 이 데이터가 10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데 10개가 2m인 거예요. 2m. 그러니까 m은 5가 되죠. 5. 그래서 그 수식에 집어넣으면 3분의 2에 m-1 이렇게 집어넣으면 5 빼기 1 하면 4. 그죠? 4가 돼. 3분의 2에 4. 그러면 3분의 8. 그래서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파가. 베타는 이거 곱하기 2 하고 더하기 1인가? 네, 더하기 1이죠. 베타는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죠. 1, 2, 3, 4, 5. 근데 여기네요. 18, 16, 잠깐만요. 이걸 10이라고, 그냥 2m을 10이라고 보면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3분의 16이 되겠죠? 바닷값 더하기 1이니까 6이네요. 네, 6. 6이니까 잘못 계산했네. 하여튼 이거 이 수식을 계산하라고 나올 일은 좀 만무한데요. 그냥 나누면 한쪽은 하나 적어요. 보통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딱 3으로 나눠주면 좋고 하나 더 있으면 딱 3개 이렇게 나누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알파 베타를 구하는 방법은 m을 데이터 개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2m을 데이터 개수. 그러면 지금 10개니까 2m이 10. 그러면 m은 5가 되고 알파는 3분의 2m-2니까 m을 구할 필요가 없네요. 2m-2니까 3분의 8. 그래서 2가 되고 베타는 3분의 2 곱하기 2m-2니까 8 플러스 1. 그러니까 6이 되네요. 그러면 알파는 2가 되고 베타는 6이 돼요. 1, 2, 3, 4, 5, 6. 그래서 자르는데 알파까지 자르고 베타까지 자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까지 자르고 다음 값 올리고 베타 자르고 다음 값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분할된다. 근데 이건 수식이 만약에 아이고 이 수식을 내겠습니까? 설마. 그 다음에 이제 B 플러스 트리. 네. 인덱스를 사용하는 부분 B 플러스 트리. B 플러스 트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는 인덱스 부분,
여기서 값을 찾는 게 아니고요. 값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얘는 방향 설정이에요. 모든 값은 어디에 있어요? 리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8 리프에 만약에 58이라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삭제됐어. 그래도 위에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 얘는 방향 설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걸 B 플러스 트리라고 그러고, 실제 데이터는 여기 리프에서만 찾는 거예요. 근데 얘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탐색할 수도 있어요. 링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게 탐색은 안 하겠지만. 자, 여기 보겠습니다. 16, 23 들어갑니다. 4 들어가면 누가 올라가요? 16이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실제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방향 설정하는 노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노드의 왼쪽은 작거나 같고 오른쪽은 커요. 그래서 16은 여기에 왼쪽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새로 생긴 노드랑 연결해 줍니다. 자, 47이 들어오면 여기 47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8이 들어오면 4, 8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8을 중심으로 갈라져요. 이렇게. 그럼 8, 4와 16이 되고 8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8이 올라가고 왼쪽은 8보다 작거나 같은 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 6을 삽입하면 4, 6, 8이죠? 누가 올라가요? 6. 그럼 4, 6이 묶이고 8이 따로 떨어집니다. 그럼 6이 올라가니까 8이 위로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 여기 위에서는 이제 갈라집니다. 위에서는 실제로 갈라지고요.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생긴 리프노드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리프에 다 있어요. 아시겠죠? 리프에 다 있고 여기서 데이터들은 땅땅땅땅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애는 방향 설정만 해주는 거예요. 방향 설정을 통해서 4를 찾으러 갔다 그럼 8보다 작잖아, 6보다 작잖아, 이렇게 방향만 주는 거예요. 방향만 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삭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삭제는 리프에서만 일어나요. 리프에서만 일어나고 위에 방향 설정하는 애는 굳이 안 지워도 되고, 네. 즉 대체될 때 지워집니다. 대체될 때. 자, 62를 삭제하면 62 어디 있어요? 여기 리프에 있죠? 지웁니다. 그냥. 그럼 위에를 지우느냐? 안 지워. 그냥 둬요. 어차피 탐색 실패인 거죠. 61을 찾으러 왔어. 없네? 이렇게 하면 많은 거예요. 60을 지우고 그 다음에 17을 지워요. 17을 이렇게 지우면 뭐가 발생합니까? 언더플로어가 발생하죠. 언더플로어가 발생하면 옆에 거랑 합치면 돼요. 이때 합칠 때 보세요. 68이 올라가고 68이 이렇게 와요. 그럼 60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네. 3분의 2만 채우면 되니까요. 그럼 68이 올라가고 작거나 같으니까 68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되면 안정적이죠. 자, 그 다음 73을 삭제합니다. 73을 삭제하면 이때 합병이 일어나요. 쪼르륵 다 갖다 붙입니다. 다 갖다 붙이면 굳이 이제 68은 없어야겠죠, 위에. 그래서 위에 68을 지운다는 거죠. 네. 이렇게 연산을 진행한다. 아이고, 끝났네. 네, 이게, 매우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2, 3트리의 기본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그 막 문제가 엄청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충분히 푸실만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네. 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학원에서 사실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죠? 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기본을 세우시는데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재밌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아무리 눌러도 큰 의미 없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 정보교과 시험을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큰 의미는 없고, 네, 요즘에 이제 그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많이 들으셔요. 네,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안녕.